네, 2024년 4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잠에 들었던 시각,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름하여 True Promise Operation, Operation True Promise, 진짜 약속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전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지 말자는 작전으로 판단합니다. 싸우지 말자는 작전을 이란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란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자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싸우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자국민한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작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정이 한반도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 외신에 나왔지만 간략하게 전후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란이 1979년 무슬림 혁명을 치르면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무슬림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79년 무슬림 혁명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봤었는데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주 전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거기에 이란 영사관이 있습니다. 이란 영사관 바로 옆 건물에 쿠두스군, 쿠두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수를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거고, 그 성전은 무슬림들의 성전이기도 하죠. 한쪽은 무슬림이 이용하고 한쪽은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쿠두스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이 무슬림은 쿠두스입니다. 쿠두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란이 운영하는 혁명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쿠두스군입니다. 해외에서 주로 작전하는 부대죠. 이 쿠두스군 세력들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 8호 옆 건물에서 이 쿠두스군 지도자들이 와서 현지에 있는 이란 무관들과 같이 있을 때 누군가가 공격을 해서 그 건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완전히 파괴해서 사람들이 죽었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이란은 이스라엘이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F-35A로 보이는 스텔스 전투기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쏴서 공대지 미사일을 쏴서 이 건물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쿠두스 군 수뇌부를 죽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억제력 창출, creation of deterrence, 국가를 지키는데 우리가 얻어맞았어.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때리겠다는 게, 우리를 건든 놈을 때리는 게 디터런스죠. 그래서 이 억제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란의 국가 지도부, 이란의 혁명 수비대 모두가 한참 준비를 하더니 드디어 이스라엘을 때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때린 시각은 4월 13일 현지 시간으로 밤 12시부터 1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정확하게 6시간 나니까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오전 6시 조금 전부터 공격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한 오전 9시가 끝나자 확실히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 시간으로 14일 오전 3시에 공습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이 공격이 있기 전에 미국의 CNN이 이란의 이란 사정을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크루즈 미사일을 전개하고 있다. 이란이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시리아, 이라크 등등의 나라가 있는데 이 중간에 낀 나라들은 이란의 공격이 있기 전에 자기네 모든 공군 그리고 민항기 기지를 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는 못 들어오게 했고 자국에서 나가는 모든 비행기도 못 뛰게 했으며 시리아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자기네 방공 시스템을 정밀하게 가동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이 공격할 걸 알고 긴급 경보를 했고 부대들을 준비해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습이죠. 상대방이 모를 때 치는 거죠. 근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때린다는 거는 다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알고 있었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 있는 나라들은 그 미사일이 날라오다가 혹시 비행기가 맞을까봐 모든 비행기는 뜨고 내리지 말라라고 조치를 했고 방공 혹시 이란이 쏜 미사일이 자국에 떨어지면 막기 위해서 방공 시스템을 다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격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먼저 공습경보를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방공으로 대피할 거를 지시했고요. 그리고 공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지금 보도에 따르면 탄도미사일도 쏘고 크루즈 미사일도 쏘고 킬러 드론도 발사했습니다. 근데 상당한 거를 미국의 전투기, 영국과 프랑스의 전투기들이 이 미사일을 격추했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몰라도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아오기 때문에 비행기 잡는 미사일이 비행기에서는 전투기에서는 공대공 미사일을 쏘잖아요. 공대공 미사일 따라가서 격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국의 전투기가 떠 있다가 이란이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 드론을 상당 부분 요격했다. 그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통과된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하고 그다음에 경제 수도인 텔아비브 쪽으로 날아왔는데 거의 다 막아냈다. 정확히 말하면 100% 막아냈다. 딱 하나 빼고 다 막았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쪽에서 7살짜리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는데 그 부상을 입은 거는 이란이 쏜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이란이 쏜 미사일을 격추했는데 그 유탄이 떨어져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이란 남부에 있는 한 공군기지에 가게 되면은 그 넓은 활주로가 있잖아요. 거기 어디에 뭔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희생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유탄에 의해서 경미한 피해를 입은 거 외에는 어떤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한 공군기지가 경미하게 피해 입은 거 외에는 이스라엘은 아무 피해가 없다. 이스라엘은 다 막아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1차적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날아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막아냈다는 겁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란이 샤하분가 하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 근거로 만든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쏴야만 이란을 때릴 수 있는데 그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상공에 떨어졌다면은 이스라엘은 에로라고 하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 있어요. 에로는 미국의 사드랑 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비드라고 하죠. 다비드 슬링. 다비드가 왜 이렇게 새총을 쏴가지고 돌파매질을 해서 뭘 잡잖아요. 그게 슬링이지 않습니까? 그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미사일은 미국에서 말하는 패트리어트 팩3에 비교됩니다. 대한민국으로 하면 천궁2죠. 그러니까 에로나 데이비드 슬링을 쐈다면은 탄도미사일은 그걸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쐈다는 보도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란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보도는 있는데 그 탄도미사일은 지금 미국이 이란이 미사일 쏘을 대비해서 그쪽에 많은 전력을 보냈는데 미국의 부대들, 그 육상에 있는 부대나 또는 미국 함정에서 육상에 있는 부대라면 쏴들 거고 그 다음에 해상에 있는 부대라면 구축하면서 SM-3를 쏴서 막아버렸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크루즈 미사일도 거의 다 막아냈던 것 같고 킬러 드론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거의 다 막아냈다. 예. 거의 다 막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이란의 유엔 대표부에 나가 있는 부대표는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번에 한 거는 유엔 헌장이 보장한 자위권 차원에서 한 것이다. 즉 자기네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는 전쟁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도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NSC를 가동하게 되겠죠. NSC가 가동돼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부처 장관들은 일단 빠지고 그 중심으로 안보 내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전시 내각을 만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안보 내각에서 다시 전쟁 내각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쟁 내각에는 자기네 전쟁을 하는 주요 핵심 장관들하고 야당 대표를 하나 참석시켜서 그래 야당도 이제 동의를 해야만 같이 싸울 수 있으니까 야당까지 참여한 전쟁 내각에서는 지금 보복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반드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결론은 뭐냐? 이 오퍼레이션 트루 프라미스라고 진짜 약속이라고 이란이 명명한 이 작전은 자기네가 지금 시리아에 있던 영사관 여권물이 공격을 받아서 자기네 해외 혁명 수출군 수뇌부가 숨졌죠.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란의 정부 당국은 계속 자국민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란이요.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경제가 워낙 안 좋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그 국민들 자체가 이 무슬림 여권에 대해서 상당히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격을 지난번에 시리아에서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 응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응전을 못하면 너 능력 없네 하고 내부에서 오히려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무슬림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비추고 거의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서야 응전을 했는데 대응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 쏠 수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이란은 다 통보를 한 것 같아요. 미국한테도 알려줬고 우리는 미국은 때리지 않겠다. 이라크도 다. 그러나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든지 저쪽에 예멘에서 뛰고 있는 후티처럼 친 이란계 세력들은 같이 공격을 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즈볼라도 지금 이 이란의 공격에 있을 때 같이 미사일을 쏘고 후티도 쏜 것 같은데 그것도 뭐 거의 다 막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사정이 뭔가 하면은 자기네 시리아의 영사관 여건물이 무너져서 당했는데 반격을 못하면은 무능한 정권이 될까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응을 한 거고 이 대응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흥분하거나 이스라엘이 다시 역습해 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때린다고 사방에 알려주고 공개적으로 발사를 한 거고 또 이스라엘은 충분히 자기네 방공 능력이 있으니까 또 그 전에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막아줬기 때문에 날라오는 것들을 거의 99.9% 막아낸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은 싸우지 말자 이스라엘에 이런 것 복심을 갖고 진짜 약속 작전을 감행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란의 사정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리텔리에이션 보복을 또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하지 말라 그랬고요. 미국은 너희 능력이 충분히 이번에 다 방어했으니 보여줬으니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네타냐후가 인기가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야당과 합의되면 리텔리에이션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 정권도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처지에 있고 이란 정권도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내가 무능하다, 겁쟁이가 아니란 걸 보여줘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문제는 네타냐후 정권이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도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자기네 위성을 우주에 직접 띄울 수 있는 그러한 발사체를 갖고 있는 나라죠. 물론 장거리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 같이 에로라든지 데이비드 슬랑이라든지 아이언돔 같은 방공 시스템이 없죠.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이제 과거의 방공 시스템인 뭐 벌컨포 같은 그 소련제 같은
그런 무기로 뭐 방공을 하는 시스템은 있겠지만 현대화된 방공 시스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천궁2라든지 미국의 팩3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크루즈 미사일이나 벌리스틱 미사일, 드론을 발사한다면 테헤란이 안전할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이 상당히 공경에 처하죠. 이란이 자기네 이란식 혁명을 주변 아랍 국가에 전파하겠다고 씩씩거렸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란을 적대시해왔는데 그러한 이란을 이스라엘이 대신 박살내거나 제거해 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은 이란은 그게 속으로 좋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을 잘한다 하고 속으로. 물론 그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 정권이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갖고 지금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이자 중국 국회인 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장,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하고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취약해졌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또는 도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당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는 참수작전이라든지 리텔리에이션을 많이 준비해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응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핵을 쓰겠다고 방방 뜨겠지만 핵을 쓴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전 세계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한반도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같은 대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는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같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바로 타닥 붙을 수가 있겠죠. 자, 북한이 이 총선에서 패한 윤석열 정부를 겁주거나 떠보기 위해서 어떤 도발을 했다. 근데 우리가 당했다. 그럼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막을까요? 우린 정부도 굉장히 긴장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도발해도 당하지 않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처럼 좀 다 막아내 버려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복을 하든 말든 그 다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북한은 이 취약한 윤석열 정부를 건드리고 싶어서 이 기회죠. 지금 러시아도 지지해주고 중국도 지지해줄 때 치고 싶겠죠. 저희 결론은 그겁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내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도발을 획책할 때 우리도 방공 시스템으로 또는 기타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막아내고 그 즉시 이란처럼 2주나 끌면서 하겠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작전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그냥 평양을 주석궁을 조선노동당 청사를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까부면 또 때린다고. 그럼 북한은 핵을 쓰겠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거기 막아낸 거는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우리 한미연합권이 보고 있으니까 핵을 쓰는지 뭐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핵을 쓴다 그러면 그걸 또 때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부 모순이 극대화시킬 때 자국민들이 이건 못 믿을 정권이고 우리만 죽이는구나 해갖고 뒤집어 엎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통일의 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인기 없는 네타냐후 정권이 이란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보시면서 우리라면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